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인 어제 광주 전남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이어져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 김종률 씨는 8.15 광복절을 맞아 새로운 노래를 공개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시민들이 광주 백범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남긴 글씨를 가지고 독립만세 탁본도 떠보고 각양각색의 무궁화를 이용해 태극기를 수놓아도 봅니다. 독립투사들을 붙잡았던 일제를 향해 물폭탄을 던지며 윤봉길, 이봉창 의사들의 그날을 생각했습니다. 무궁화 이거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솔직히 광주에서 오래 살았는데 백범 기념관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번 기회로 같이 역사 체험도 하고. 5.18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 김종률 씨는 광복절을 앞두고 자신이 작사 작곡한 우리들 있기에를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1981년 5.18 직후 광주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노래였지만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 시국에 필요한 노래라고 생각해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방에 어떤 어두운 이 밤길인데 세찬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우리는 전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각각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들을 모시고 경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일제강점 36년간 우리는 처절한 피와 눈물의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어서 74년간 친일 반민족 권력에 맞서 고난을 떨고 찬란한 민주화의 투쟁의 꽃을 피워 세계를 경탄케 만들었습니다. 지역민들은 각자 집에 태극기를 내걸며 독립투사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겼고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을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생각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력과 평화 통일을 강조하며 전남과 신의주를 잇는 경제 벨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는 블루 이코노미, 또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환황해 경제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 전략을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다며 평화 경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소형급 태풍으로 그 세력이 약화됐고요. 현재 독도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내일 새벽이면 삿포로 부근 해상에서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낮까지는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12시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 들어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7개 시군에서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제에서 해방된 지 74년이 지나면서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에게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에 단호히 맞서고 반드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이춘식 할아버지는 지난 2005년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3년 만인 지난해 10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신일본제철로부터 배상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뭐 좋냐? 좀 똑똑한 놈을 좀 내야지. 그거 아무것도 못 놈이야. 나가 텔레비 나만 보고도 이렇게 텔레비 꺼버리냐. 이 할아버지와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배상 문제를 대화로 풀어보자며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고 그런 마음을 허물더니 죽어도 눈을 여한이 없이 갖고 그럼 양심을 쓰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단체는 배상 판결을 빌미로 자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엔 단호하게 맞서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일본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배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광복 74년 동안 되도록 사실 긴 고통 속에서 살았고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이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한일 시민사회단체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아베 정권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국제연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14일 광주공원에는 항일운동에 헌신했던 심사 신동욱 선생의 행적을 기리는 사적비가 세워졌습니다. 일생을 항일운동에 바쳤지만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아서 얼굴 없는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심사 선생의 일대기를 송가로 엮은 김준태 시인과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쓰신 책이 심사 신동욱 선생 송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심사 신동욱 선생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해주세요. 일제강점기에 전라남도 한평군 나산면 송암리 출생으로 소위 유학자였습니다. 유생이었죠. 송암 선생이 당시에 의병으로서 이른바 선비로서 붓대로 붓을 놔두고가 아니라 붓을 들고 한 손에 붓을 들고 한 손에는 이른바 죽창과 화승총을 들고 싸우는 의병들과 함께 호남벌에서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웠죠. 그 심사 선생님께서 평생 가슴에 품었다는 좌우명이 불기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아니 불자 속일 기자 마음 신자인데요. 원래는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썼던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자.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 결국 친구를 속이고 결국 이웃을 속이고 결국 나라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창씨 개명도 하지 않고 계속 일본 친구들이 강압적으로 우리 성씨도 바꿔버리려고 했잖아요. 절대 성씨도 바꾸지 않으면서 의병 활동하면서 자기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삐뚤어져서는 안 된다. 바로 그 말이 불기심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심사 신동욱 선생께서는 또 많이 알려진 운동가는 사실 아니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선생께 좀 주목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많은 의병 장님들과 쉽게 말하면 밀통하면서 의병 전선에 뛰어든 분입니다. 특히 영광 한 표, 어쩌면 전라도 지역에 가장 아름답고도 굉장히 귀중한 명산이 있잖아요. 불갑산 전투 때 당신의 몸을 바쳐가면서 일본군과 싸웠던 그런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굴해야 됩니다. 노래 서사시, 그러니까 송가 형식을 차용했잖아요, 이번 책에서. 네, 이런 형식을 좀 차용한 이유도 있으실까요? 네, 시를 그냥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노래 형식을 빌려가면서 심사 선생님의 일대기를, 그 치열한 의병 그 전투기를 그 노래와 서사, 즉 이야기를 같이 담아내는 그 형식을 취하해서 공자님께서 일찍이 강조했었던, 또 말씀하셨던 그 형식을 제가 차용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인 그 노래, 민요 형식에다가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이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자손들이 이렇게 심사 선생님의 일대기를 보고 어떤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가족을 말할 수 없이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던 것은 바로 뭐냐, 나라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 명자님께서 말했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즉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했거든요. 가정을 사랑하고 함께 나라를 사랑했던 이 마음을 오늘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길이길이 보존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신안 하이도는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나 목포 유학 전까지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하이도 후광리 바닷가. 생가는 20여 년 전 복원됐고 그 뒤편 언덕에는 해양 테마공원이 새로 조성돼 있습니다. DJ 서거 10주기를 맞은 올해 생가 일대에서 하이도를 인권과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사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삽을 뜨는 평화의 숲 조성 사업은 한종일 국가별 조언을 갖춘 동북아 화합숲과 무궁화숲, 난대숲, 천연 가로숲 등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 300억 원이 투자되는 단일숲 가꾸기로는 대형 프로젝트로 꼽힙니다. 신안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고향인 하이도. 네. 앞으로 한중일 그 평화의 숲을 하이도에 만들겠다. 네. 하이도를 대통령 고장으로서 더. 생가 바로 옆 서군박물관은 정치사진박물관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진 등을 통해 근현대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이색 전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하이도를 세계 평화 민주주의를 표상하는 정치적 요람으로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성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최근 문을 연 울타리와 지붕이 없는 천사상 미술관, 또 평화의 숲과 정치 사진 박물관이 들어서면서 하이도가 평화의 섬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도 생가 주변에 DJ 사상과 삶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료관이 없다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여름의 국제음악축제인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 첫날에는 이탈리아 레게 밴드 보엠과 우리나라의 치카티카 브라스 사운드 등이 소울과 펑크 등의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헝가리와 핀란드, 모로코 등 9개 나라에서 14개 팀이 참가해 클래식과 재즈, 플라멩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무대에 올립니다. 광주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경기장들이 본격적으로 철거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선수권 대회가 끝난 뒤 조선대 하이다이빙 경기장 철거가 시작된 데 이어 아티스틱 경기가 끝난 염주체육관의 임시 수조와 여수 오픈워터 경기장 시설물도 최근 각각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남부대 주경기장 임시 시설과 축구장에 설치된 수구 경기장은 마스터즈 대회가 끝나면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철거되는 임시 풀 등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여름 나들이 장소하면 가장 먼저 해변이 떠오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전남은 아름다운 낙조와 드넓은 갯벌을 가진 해변들이 많아서 가족 나들이하기 아주 좋습니다. 주말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리는 금요일 이슈인 오늘도 정수정 여행작가와 전남의 해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역에는 참 많은 해변들이 있죠. 네. 어느 곳부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먼저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한평 돌모리 해변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청정 해수욕장 20선을 선정될 만큼 이 돌모리 해변은 총 26km에 이르는데요. 네.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혜의 갯벌로 이렇게 갯벌 탐방로를 타고 400여 미터의 데크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데크길을 따라 해질녘 서해 바다에 붉게 번져오는 노을빛을 보기에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하루 2번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데요. 네. 이 물놀이 시설인 해수 풀장 덕분에 계속 물놀이를 즐길 수가 있죠. 그렇군요. 좀 고즈넉하게 한가하게 해변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신안 비금도의 한우넘 해수욕장입니다. 네. 이 비금도에서 다도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선왕산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면 하트 모양의 탁 트인 해변이 펼쳐집니다. 이 해변이 바로 이렇게 전설이 있는데요.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떠난 한우를 기다리다 억겁의 세월이 가고 그 너미는 혼자 이 하트를 그리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면서 이 한우와 너미의 이름을 따서 한우넘 해변이라고 이름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인들을 위한 추천 여행지로도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죠. 그렇군요. 요즘은 그 해변에서 서핑 즐기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많아졌거든요. 네, 그렇죠. 혹시 남해안에 서핑 즐길 만한 곳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고흥 남열 해변인데요. 이 국가대표 서핑 선수를 선발했던 장소이고요. 그래서 서핑의 최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열 해수욕장은 높은 파도와 함께 바람 그리고 또 기상 조건 또 자연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서요. 서퍼들이 기량을 발휘하기에는 초고의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천혜의 절경에 그리고 또 일출이 멋지고요. 그리고 또 해안 절벽 그리고 최근에 몽골 텐트를 무료로 또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늘막 등 편의시설도 두루두루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전남에 참 친환경 해변들이 많잖아요. 네. 국제 인증을 받은 친환경 해변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완도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입니다. 이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은 깨끗한 바다와 함께 고운 모래 그리고 또 수려한 경관이 또 이름나 있고요. 그리고 또 공기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에 이를 정도로 아주 풍부해서 여름 건강하게 나기 아주 제격인 곳입니다. 지난 4월 국내 최초 친환경 해변으로 블루 플래그 인증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체험 프로그램인 여름 그리고 힐링이라는 주제로 다시마 풀장, 또 모래찜질, 노르딕 워킹, 그리고 해변 요가, 그리고 필라테스, 또 명상 등 이렇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18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가보시면 이것도 참여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죠? 네, 그리고 여름에 해변들이 또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략 언제까지 운영이 될까요? 네. 돌모리 해변은 한평이죠. 이 한평을 비롯해서 서해 쪽은 8월 20일경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 완도 면사심리, 그리고 고흥 남열 해변 같은 남쪽에서는 8월 20일부터 25일경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요. 미리 이렇게 체크해보고 확인해보고 다녀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수정 여행작가와 전남의 해변들로 떠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17년까지 예비군 훈련을 28차례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6년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지만 2010년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활동을 하면서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CCTV와 보안 등 가로등 등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한 시설이 확대 설치됩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4년 동안 161억 원을 들여 시 전역에 CCTV 카메라 2,050대와 보안 등과 가로등 2,364대, 비상벨 1,547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 확충될 CCTV 카메라 등을 어디에 설치할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의 여름 불청객 해파리가 올해도 기승입니다. 올 여름에는 특히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지난해보다 2배 늘면서 어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 금오도 인근 앞바다. 밀물대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그물 안은 이미 커다란 해파리로 가득 찼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맹독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반 물고기 반, 맹독성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물고기와 뒤섞여 갑판으로 쏟아집니다. 남해안에는 지난달 17일부터 노무라 잎깃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크기가 1m가 넘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독성까지 강해 어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노무라 잎깃 해파리의 무게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는가 하면 해파리 독에 뒤섞이면서 잡힌 물고기의 상품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해파리가 많아서 그물을 다 두고 그랬거든요. 두서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양이 많으면 고기들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독입니다. 이거 해파리는.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남해안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노무라 잎깃 해파리의 발견율은 40% 정도, 지난해의 2배 수준입니다. 수산과학원은 올해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동중국해에서 다량 증식해 대만 한류를 타고 국내 연안으로 흘러들면서 발견율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발원하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왜 다량 증식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개체는 아니고 동중국해 북부 쪽에서 출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기원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량 발생한 이유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전국 연안에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지속적으로 출현할 전망이라며 어업 피해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등지에서도 해파리로 인한 안전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곧 시작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능시험 원서를 접수한다며 재학생은 해당 고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에서 원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에 실시되며 성적은 12월 4일에 통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었던 광주 지역 항공사진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광주시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광주 전역을 촬영한 항공사진과 판독 현황도의 관리체계를 외부로 전환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7월 항공사진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보다 편리하게 각종 공간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는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무안공항의 전체 이용객 수가 60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3% 늘었고 지난해 전체 이용객 5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일본 노선 이용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몽골, 러시아 이용객이 늘고 있고 다음 주 중국 옌지와 장가게 노선이 신규 취항하면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소형급 태풍으로 그 세력이 약화됐고요. 현재 독도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점차 북동진하면서 내일 새벽 3시 삿포로 부근 해상에서 소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오늘 낮까지는 이 태풍의 가장자리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12시까지 5에서 10mm가량의 적은 양의 비가 더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7개 시군에서는 폭염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고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매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고요. 실내 습도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토요일인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태풍으로 인한 비는 아니겠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는데요.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주말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2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30도, 해남도 30도를 보이겠고 곡성과 구리의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는 수그러들겠지만 당분간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면서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